맞아, 교육. 예. 그 특기적성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네. 특기적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그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PBL 교육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72회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기의 장래 희망, 특기적성 이런 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 성장에 집중하는 애들은 뭐 술, 담배, 마약, 이성 이런 도파민 중독이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충분히 그런 어떤 지성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지성, 감성 교육에 충분히 젖어들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는 개발하면서 자기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올바른 그런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구축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양심적인 정치인이 되고 양심적인 직업 간의 그런 의사가 되고 어떤 공권력, 법조인, 언론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무고한 자가 생기면 안 된다. 자기로 인해서 이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양심을 기준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어지고, 단편적으로 지금 SNS가 활발한 이 시기에 그 SNS에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당연히 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하는 그런 것들은 다 삭제되거나 가려져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뭐 어떤 그냥 그대로 한번 연예인들 보면은 한번 흑역사는 그게 그냥 계속 지워지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얼마든지 포털 사이트나 이런데 다 그 AI 앱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자라도 범죄자는 그냥 법의 심판을 받을 뿐이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자살로 몰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침해되는 그런 내용들, 이건 분명히 인권에 침해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법과 AI, 앱 이런 것들이 다 개발돼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체에서 언론에 있어서나 미디어에 있어서나 또 여러 이제 법적인 일, 뭐 정치 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한 뭐 타인을 블레임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을 조롱하고 타인에 대해서 뭐 단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방치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런 자들의 어떤 자기 기준에 자기 신념에 자기 그런 권력과 자기 이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질적으로 그 우리 일반인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무고한 죄, 억울한 일, 또 이제 피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는 그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대를 바꿔놓을 수는 없고요. 아예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그런 인성, 지성, 감성, 영성에 관한 교육이 먼저 중시되고,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뭐 국영수는 기본 이제 두뇌 용량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사교육은 성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돈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제 학원을 끊으면 이제 돈이 바로 연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무조건 지성 교육이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른 공교육이 교육의 주도권을 잡아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그런 인성, 지성, 감성의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사견입니다. 거기에 제 의견 음, 조금만 더 음, 보태자면은, 현재 지금 저희가 사교육이 되게 만연하다고, 대한민국은 사교육이 너무 좀 극성이다라고 그것도 얘기를 하는 지식 이유가, 교육. 사교육이 뭐 어떤 재능 개발이 아니라 지식 교육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음,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극성이 된 이유가 음,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교육이라는 게 인성, 지성, 감성을 동시에 키우는 그런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데 너무 지성을 위주로 성과 하는 위주로. 성과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된 데 조금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주위에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될래? 그런 얘기 너 많이 지금 많이 그렇게 듣고 공부 안 자랐죠. 해서 예, 맞아요. 너 지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맞아요. 라고 사회가 말하는 게 좀 음. 현실이에요. 조금 가정교육도 아프지만. 그렇고 네. 공교육도 그렇고 다 사교육에서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의무 교육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로 음. 인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정해진 9년 동안 정해진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밟아야 되는 게 현재 저희의 법이지만 그 교육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 아이들마다 느끼는 바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뭔가 조금 생물 쪽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언어, 뭐 외국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예체능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뭔가 딱히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는 관심이 있는 분야는 없지만 뭐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각양각색인데 지금 교육 과정에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하나예요. 공부해. 뭐든 좋으니까 공부해. 공부해서 지금 너의 그 모든 가치를 개발하고 너의 그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거야. 그게 이제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는데요. 진짜 아이의 성장을 바라는 사회는 그냥 절대평가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상대평가로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점수를 매기고 비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결국 자격지심이 되고 자격지심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성과로 인해서 비교당할 때 거기에 오는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쌓이게 되고 스토커가 되고 어떤 뭔가 상대를 원망하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팀워크를 깨고 그러면서 사회의 부적응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그래서 도망치는 기피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을 빨리 깨닫고 우리 교육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특기적성 이거를 본인이 빨리 초등학교 때 파악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저는 네. 그거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무슨 얘기냐면은 빨리 교육 특기적성 파악해서 그걸 키워라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지금 교육은 뭔가 아이들이 빠르게 공부를 해서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그건 나오는데 상대평가를 없애면 돼요. 상대평가를 네. 없앨 수는 없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상대평가는 반드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를 가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렇다고 상대평가가 잘못되냐 그건 또 아니고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조금 어떤 자신의 어떤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좀 상위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만한 역량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상대평가라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있어야 돼서 자기 평가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고 네. 이것까지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상대평가를 없었을 때 효과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상대평가를 없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성장에 집중해요. 네. 남을 안 보고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보지 않고 자기 성장에 집중하는 걸 만들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도 그거를 쓰고 있는 선진국도 많이 있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뭔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네, 그렇죠.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에 성장에 초점 보게 하면 안 맞춘다는 돼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맞춘 아이들은 교육에 대해서 인성, 지성, 감성이 충분하게 이제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갖출 수가 있는데 남들보다 앞서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에는 그것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내가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되고 뭔가 내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걔보다 앞서면은 나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상대평가의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평가가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점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커졌다.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너무 과열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과열됐을 때 현상이 일단 남을 자꾸 보게 되고 무슨 원인에 대해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자격지심,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이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뭔가가 성장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남을 의식한 자기가 도망치는 이런 이제 그 정신적인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고 어떤 그런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걸 하고 있어요.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자유학기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학기제 해가지고 그 아이의 특기적성을 알으려고 뭐 AI 튜터링도 도입하고 막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비전이 있는 게 땅이 좁은 땅 안에 그 한반도 1178km의 그 한반도 그 작은 땅에 반을 나눴잖아요. 남한. 이 반을 가는 그 좁은 땅에 5천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그 정보 자체가 교육이 돼서 그 정보가 파급 효과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공교육도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다 돼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이게 직문 듣다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돼서 뭔가가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다 교육이 돼요. 무슨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교육이 돼서 이제 금방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유교 막 이런 불교로 다져진 나라라서 이 정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치고 나가면 아까 말한 이제 이미 기득권층에서는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화시킬 수는 없고 이제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죠. 지금 MZ 세대, 알파 세대 그리고 지금의 그 초등학교 세대, 그다음에 그들의 부모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이 부모들이 들어가서 부모들만큼은 적어도 성과 위주의 교육이 아닌 어떤 그런 상대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성장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인성, 지성, 감성을 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 자아 성찰이 되는 아이,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분별력 있는 아이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 교육하고 알파세대 교육, 초중세대 교육이랑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 세대의 교육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제 점차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기득권까지도 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